도나도나 머니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스 구회계사입니다.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리입니다.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한 가지 제가 애드 할 거 있어서 시작하기 전에 조이스구 회계사라는 말은 틀렸어요. 왜? 조이스구가 회계사기도 하지만 CFP예요. 꼭 얘기해 주세요. 또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럼 해줘야지. 그래서 그 파이낸셜 플래너 저희가 이제 노후에 대한 준비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조이스구가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라고요. 정말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오늘은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미국에서는요, 아이들 여름방학 때가 부동산 시즌이에요. 1년 중에 가장 부동산이 바쁜 때입니다. 애들 방학이 길기도 하고 학년이 바뀌기 전에 집을 옮겨야 애들이 학교 가서 적응을 잘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생이 되고 뭐 이럴 때 좋은 학군을 찾아서 또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내 집이 좀 더 잘 팔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집이 없어서 난리인데 뭘 잘 파는 문제까지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집을 잘 판다는 문제가요. 빨리 판다도 있지만 제값받고 판다. 이거 있거든요. 조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을 잘 파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죠? 제값 말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요즘은 더 받진 않지 않아? 더 받죠. 아직도 그러면은 더 돈을 받으려고 더 하죠. 받으려고 하는 거지. 네. 뭐 제값 받. 죄송합니다. 더 받는 방법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그냥 내놓으면 나가지 않나? 뭐 멀티 오퍼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 또 어떨 때는 또 바이어 마켓이 돌아오기도 하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집을 내놓을 때 어떤 걸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집도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 좀 좋아 보이네, 좀 인성이 좋아 보이네,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단 외부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 말고 이제 또 셀러로서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뭐 집을 제가 이렇게 손님이 집을 팔고 싶은데요 이러면 이제 일단 가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시고 그냥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자기 맘대로 막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일단 모셔다가 그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게 나는 더 좋을 것 근데 같은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조금 우리 부동산 법에 대한 얘기를 하나를 하자면, 원래는 손님하고 계약서에 클라이언트로 사인하기 전에는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못 해요. 네. 클라이언트가 아니야 아직. 그거는 커스터머지 오. 클라이언트가 아니거든요. 오. 그러면 클라이언트하고 커스터머의 차이는 뭐냐? 클라이언트여야만 우리가 프로페셔널 오피니언을 드릴 수가 있어. 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집을 살 건데 당신이 내 집을 잘 팔 건지 못 팔 건지 어떻게 알아? 그래, 계약하기 전에. 그거는 이제 뭐 그분의 리뷰나 이런 걸 보고 인터뷰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뭐 커미션이 얼마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한다는 거구나. 예, 뭐 마켓은 이래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고 이 그렇지. 동네 뭐 이런 그러니까 거는. 팩트만 얘기할 수 있어요. 팩트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 집을 어떻게. 페인트는 이렇게 바꾸시고요. 부엌은 어떻게 리노베이션 이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셀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을 불러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려고. 아까 나 그렇게 말했잖아. 네, 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중이 생각하는 거 하고 저희 부동산법에 나와 있는 거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데 일단 어쨌거나 계약을 하고 나면 집이 이제 잘 팔리게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은 셀러 입장에서 이제 집을 피지컬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집을 평소 때 이렇게 우리가 집이라는 아까 그 집이라는 어떤 그 구조물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그냥 뭐 이게 돈이 오르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집을 인조이 하시는 분들은 뒷마당도 가서 좀 걸어보고 나무가 뭐 좀 그렇지. 나무가 바람에 또 그렇지. 위험하지 않을까 이것도 좀 보고 그다음에 올해는 낙엽이 좀 작년보다 덜 떨어졌네 뭐 이런 것도 좀 느끼시면서 걸어도 좀 확인을 하시고 비가 오면은 비만 볼 게 아니라 비가 걸어 위로 스플래시 되는지 또 좀 보시고 이러신 거를 자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우리 집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아세요. 내 집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출근하면서도 차 세워놓고 드라이브웨이에서 앞 한번 돌아보고 잔디에 뭐 잡초가 좀 있나 이렇게 보고 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우리 집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하시고 들고 나고만 하신 분들은 어디에 나무가 썩었는지 우리 새벽별 보기 운동해서 그래. 언니는 괜찮아. 하이라이즈 콘도잖아. 그 딴 사람이 돈 내는 만큼 다 해주게 돼 있어. 포인트는 이거예요. 들고 난다.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나 여기 할 말 좀 있어. 그러니까 나 빼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갔다가 한밤중에 들어오니까 그냥 뭘 안 보여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오케이 내가 비싼 집 사는 거 인지를 못해. 내가 나의 모든 걸 다 아. 소중한 모든 기억과 내 물건과 내 명품들이 들어있는 이 집을 잘 돌보지 못할 거면 전문가를 써야죠. 그건 그죠? 아깝지.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100불을 더 벌어. 그러면은 5불은 써야지. 그죠? 잔디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걸어 청소를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또 그리고 뭐 이끼가 낀 데가 없는지 보고 프레셔 워싱을 좀 한다든지 어디 그리고 콘크리트이 금이 간 데가 없는지를 본다든지 이런 거를 내가 못하면 사람을 써서라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집을 팔 때는 첫 번째 외관, 집 외관을 다 돌아보시고 나무 썩은 거 없는지 그다음에 벽돌이면 벽돌 사이에 이렇게 금이 간 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금이 간 건지 아니면은 또 딴 데 금이 간 게 없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부동산 제가 가서 찾아내는 거예요. 손님하고 집을 돌면서 금이 갔네요. 언제 이렇게. 저렇게 금리 같지? 네. 뭐 그분들이야 뭐 매 눈으로 좀 봐주십시오 이러지만 제가 뭐 매 눈만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들을 좀 하는 거고요 외관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집 내부는 집은 정말 청소를 열심히 하신 분은 집이 반짝반짝한데 맞아. 예. 그리고 이제 청소를 평생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때가 찌든 때가 집에 들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덕지덕지 얹어 있는. 블라인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그 부엌 키친에 이렇게 쿠킹하는 그 주변에 찐덕찐덕. 예. 근데 한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그 호일처럼 이렇게 막아놓은 게 있어요. 테이프로 발라가지고 거기 어디를? 튀지 말라고 주변에 그 가스레인지 주변에. 아, 진짜? 예. 그런 것도 하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여기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신 분이구나 아니구나가 딱 가면은 보이고 그죠? 네 그런 게 있고 또 라이트 픽스처가 있는데 라이트 픽스처가 아주 브라이트한 화이트야. 우리 엄마네 집이.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 조명 같아. 예, 한국 사람은 그 아파트에서 하얀 그 불빛을 좋아하시고 형광등을 좋아하세요. 아니 근데, 우리 예. 우리 그렇게 자라서 그래. 예. 그리고 그 약간 웜한 그 옐로우빛이 나는 거를 되게 답답해 하세요. 그죠? 덜 밝은 거지. 덜 밝다고. 응. 근데 집은 팔 때 그 웜한 옐로우가 훨씬 예뻐요. 집은. 바꿔야 되네. 전구를 바꿔야 되네. 빨라면. 그러니까 이제 집을 가장 잘 팔 수 있는 거는 그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집에 그게 있다 그러면은 항상 셀러 입장은 내가 바이어면 어떻겠나 생각해 보는데 역지사지. 내가 만약에 집을 보러 가는 바이어야. 그러면 이게 이런 게 눈에 거슬릴까 안 거슬릴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 그거는 좀 답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집 자체에서 나오는 분위기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 만약에 낮에 집을 보러 갔는데 어떤 한국 분들은 또 블라인드로 막 프라이버시 때문에 막 가려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채광도 좀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램프 같은 것도 좀 분위기 있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감이 다 들어가는 거죠. 보이는 거, 그다음에 냄새, 그죠? 만져지는 거, 그다음에 오디오까지, 음악까지 틀어놓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에이전트랑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이제 피지컬리는 내부와 외부를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좀 좋죠. 근데 지금 오감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사실 좀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냄새. 음식 냄새. 우리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 벽에도 배고 카펫에도 냄새가 배서 우리는 못 느껴. 그런데 외국 사람이 들어오면 이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우리도 생각을 해. 느껴. 아, 그래? 내가 먹을 때만 안 느끼지. 아. 내가 안 먹을 때는 정말 나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향초 정도를 켜놓으면 될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또 있어요. 한국 분들이 또 그 환기시키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창문 열어놓고 막 환기시킨다고. 근데 그게 더 안 좋아요, 사실은. 왜? 에어컨을 계속 트는 게 그게 에어 서큘레이션이 가장 정확하게 잘 되고 나쁜 냄새를 쫙 빨아들이는데, 환기를 시킨다고 에어컨은 딱 꺼놓고 전기세도 아낄 겸 환기도 할 겸 그래갖고 이제 창문을 열고 문을 열어놓으면은 그 먼지하고 눅눅한 그 습기가 들어와 가지고 집이 훨씬 더 냄새가 많이 나요. 나 완전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에어컨을 계속 온도 맞춰서 트는 게 훨씬 더 특히 그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이 에어컨이 그 동네는 없잖아. 에어컨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습관적으로 창문을 열어놔. 열어놓는. 근데 그분들 집에 가면 딱 느껴지는 게, 아, 이분 캘리포니아에서 오셨구나. 느낌이 딱 드는 게, 에어컨을 잘 안 트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에어컨을 늘 트시는 게 좋다고. 왜냐면 애틀란타 기온하고 거기는 드라이하고 여기 약간 댐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한 그 습기를 빨아들여 줘야 돼. 제습 역할도 하거든요, 에어컨이. 근데 그 프레시 에어가 좋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사실 그게 궁금하긴 했어. 왜냐면 나는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제 필터만 갈아주는 이제 AC를. 근데 그 뭐 조지아에서 부는 바람이 브리즈가 가끔 있긴 하나 아주 1년에 몇 번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봄에 다 그 알러지를 유발하는 폴런 뭐 이런 폴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지 썩 도움이 안 되는 거. 권할 수 있는, 뭐 어쩌다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다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냄새 나는 거는 가장 좋은 건 페인트를 하시는 게 가장 빨리 없애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카펫 같은 거는 샴푸 클리닝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뭐 그거는 사실은 그 집의 메인테넌스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맞아. 집을 팔려고 가면은 이분이 잘 하셨는 분인지 안 하셨는 분인지 바로 표가 나요. 그리고 집을 쇼잉을 가서 보는 바이어들도 금방 알아요. 어디서 아냐면 밑에 베이스볼드 쫙 보면은 먼지가 쫙 쌓여 있는 집들은 그냥 이분은 청소 안 하고 사셨구나를 보이는 거니까 그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베이스보드를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알아? 가장 좋은 거는 뭐 그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가장 좋죠. 근데 우리 그 마운스라고 왜 그 드라이어 할 때 넣는 애 있잖아. 걔가 이 정전기도 좀 있고 그래서 걔로 이렇게 고기를 닦아주면 먼지도 그러니까 자주 해줘야지. 뭐 1년에 한 번 안 되고 먼지도 잘 흡수하는데 향기가 고기 이렇게 남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된다고. 아까 집 청소할 그러니까 때, 이제 집 청소할 때. 좀 좋은 집을 쇼잉을 가면은 그 셀러들이 언제 쇼잉을 온다 그러면은 가면은 백힘을 쫙 해가지고 그 길이 다 그래서 있지. 그 자국이 쫙 나 있는데 그리고 쓰는 향 나는 그걸로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오래 청소를 안 하거나 이러면 그 거미줄 같은 거 되게 많아요. 밖에도 많고 안에도 많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그냥
집을 파실 생각이면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그럼 팔 생각이면 그냥 프로페셔널 클리너를 한번 부르는 게 가장 편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 돈을 쓰자면 그런 돈을 써야겠죠. 걸어 클린도 한번 하고 프레셔 워싱도 하고 딥 클린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놓으시는 게 좋고. 두 가지 중에 또 하나가 사실은 조명, 아까 얘기한 조명인데 이게 그 부분 조명은 이거 갈아 끼는 게 쉬우니까 그냥 뭐 웜 라이트로 다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가운데 띵한 이 그 거의 형광등에 가까운 조명들을 실제로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떼야 되나요? 지금 형광등, 부엌 형광등 얘기하시는 거예요?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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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 그러니까 이제 꼭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칙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 나 이대로 할래 그러시면 괜찮은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바이어랑 같이 갔을 때 이 집을 정말 오퍼를 하고 싶은 집일까 아닐까를 봤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색이 있는 거고 그 분위기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요즘 LED도 색깔별로 다 그렇지. 나와요. 어. 색깔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좀 팔고 약간 일체감이 있잖아요. 같은 색으로 하면. 여기는 허옇고 저기는 노랗고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거는 이제 선택이시지만 그렇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뜻이고. 근데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두 가지, 여기서도 두 가지인데 그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아니 왜 천장에 조명이 없지? 천장 가운데 조명이 램프를 없지? 주로 쓰니까. 왜 이렇게 환하지 않지? 이거면 두 번째는 목욕탕에 하수구가 없지? 그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지금은 살다 보니까 목욕탕에 하수구가 없는 게 훨씬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물 냄새가 안 나잖아. 그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는. 안 나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낯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 집을 사러 왔을 때 내가 한국식으로 셋업해 놓은 어떤 걸 보면은 굉장히 낯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아주 사소한 건데 한국 분들이 참 잘하시는 게 대문 앞에 신발 벗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문 앞에 신발을 벗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으로 안 들어가고 밖에다가 현관에. 현관에. 어. 예. 우리가 집을 딱 보러 갔을 때 이제 제가 만약에 손님하고 같이 드라이브에서 착 내려가지고 워크웨이를 걸어서 현관에 딱 들어가서 뭘 하냐면 저는 락박스를 열거든요. 그때 바이어는 집 앞에 이 집의 분위기를 그때 한참 느끼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슬리퍼가 앞에 나와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내놓는 거는 손님들이 왔을 때 집을 보고 동선을 하고 이 집을 감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거나 이상한 거는 좀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야, 신발은 진짜 생각도 못 하고 예. 있겠다. 근데 그쵸? 그거를 딱 하면은 딱 우리 그 에이시안들이 주로 좀 많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왜 밖에다 벗지? 안에다가 왜 안 벗고?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그래서 제가 지금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화장실에 휴지통을 두세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리스팅 받을 때 다 치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 화장실에 그 커버도 없는 뚜껑도 없는 휴지통에 그냥 밖에 나와 있으면 바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을 그냥 우리가 쓸 때 생활할 때는 그렇게 쓴다 하더라도 적어도 마켓에 집을 내놔서 여러 사람이 와서 이 집을 볼 때는 좀 거부감이 가는 거라든지 그런 물건은 좀 치우는 게 낫지. 근데 그러면 궁금증. 미국 사람들은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 휴지통 없어요. 뚜껑 있는 휴지통도? 없어요. 아예 없어? 없어요. 우리도 없어. 나도 없어. 나는 뚜껑 있는 휴지통이 있어. 그거는 이제 뭐 화장대 옆에 하나 정도 있을 그렇지, 수는 화장대. 있으나 어. 변기에다가 그냥 플러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다를 수 있죠. 뭐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인종적인 거를 드러내게 하는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없고 굉장히 보편적인 게 좋아요. 집을 내놓을 때는 이 사람이 어느 인종이구나를 어느 민족의 사람이구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은 또 사진도 다 치우고. 프라이버시 이유로 또 사진을 두면은 또
누가 딸이고 누가 다 보이니까 그것도 사실 좀 치우는 게 더 좋고 오히려. 그래서 어떤 선입관 없이 이 집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집으로만 보게. 예, 집으로만 볼 수 있게 하는 그게 가장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러 갔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답이니까. 그죠? 예, 그런 것 같고. 이제 그것 말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가 뭐냐면은 이 셀러가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디스클로저를 해야 돼요. Seller's Property Disclosure라는 게 있어요. 이 셀러가 나중에 이 집을 사는 사람 바이어한테 내가 사는 동안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를 알려주는 거야. 인포메이션. 그래서 그걸 디스클로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온 적이 있어, 뭐 벽이 무너진 적이 있어, 이런 그렇지, 거. 그렇지. 뭐 에어컨은 언제 갈았고, 인슈런스 클레임 한 적이 있고, 뭐 워터 데미지 먹은 적이 있고, 지붕이 샌 적이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디스클로저를 하게 돼 있어. 근데 그 디스클로저는 부동산 전문인이 써주는 게 아니야. 셀러가 직접 쓰셔야 돼. 아, 그래? 네, 거기에 yes, no 표시하시고 만약에 yes면 뭔지 이렇게 설명 익스플레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쓰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잘 디스클로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손님이 디스클로저 스탬을 저한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디스클로저를 받으면 이제 바이어가 오퍼를 하겠다 그러면 디스클로저를 보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딜을 다 하고 이 사람이 인스펙션도 하고 다 했는데 어느 날 나한테 장문의 이메일이 온 거야. 바이어의 에이전트로부터 네 셀러가 거짓말했어. 내가 알아봤더니 그 인슈런스 클레임 한 적이 있나 없나를 돈을 주고 리포트를 뽑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뽑아봤더니 이 집에 지금 현재 사는 셀러가 있는 동안 인슈런스 클레임을 이렇게 했는데 하수도가 역류해갖고 백업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큰 클레임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셀러는 거짓말을 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손님한테 가서 이게 사실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게 그 사람이 이 집을 안 사겠다. 왜냐하면 셀러가 정직하지 못한 디스클로저 안 했어. 왜냐하면 이게 셀러의 베스트 knowledge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는 동안 이렇게 큰 공사를 한 거를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바이어가 뭐 수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수를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아주 정말 일이 안 좋게 꼬일 수도 있었는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해가지고 잘 넘어가서 결국 그 사람 그 집을 사게 됐지만 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디스클로저라는 건 내가 쓴다기보다는 어떤 폼에다가 체크마크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만약에 뭐 예스라고 쓴 게 그게 뭔지를 밝히라는 거지. 맞아요. 내가 그걸 뭐 일기 쓰듯이 막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해진 양식이 있고 그 양식을 제가 셀러한테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커뮤니티 어소시에이션 디스클로저라고 해서 내가 이 단지에 어소시에이션 비를 500불을 낸다 매달. 그 500불은 뭐가 포함이다. 뭐 그리고 요즘 이니시에이션 피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니시에이션 피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다 디스클로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했어 셀러가. 안 했어? 거기다 그냥 블랭크로 놔뒀어. 바이어가 내야 되는 돈을 셀러가 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얼마 전에 저 손님이 디케이터에 있는 아주 오래된 집을 사서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1960년 정도 된 집을 디케이터는 그런 집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샀는데 이 집은 이제 셀러가 처음부터 디스클로저를 했어. 몰드 인스펙션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몰드가 나왔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이어 에이전트니까 그래서 그 몰드가 나온 인스펙션 리포트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자. 그래서 이제 봤죠. 그럼 이 몰드 인스펙션 한 게 2년이 넘었는데 너 뭐 했니? 그러면 셀러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레머디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셀러의 답이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는 거야. 셀러는 이 인스펙션 한 회사에서 자기네들로 하여금 뭔가를
돈을 쓰게 하려고 좀 exaggeration 했다. 과장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그노를 했다는 거야, 이거를. 근데 또 더 웃긴 건 뭐냐면 자기의 꼬마들이 있어. 어머. 꼬마들 5살 뭐 꼬마들이 있는데 그 꼬마들하고 둘이 내 가족이 그 집에서 2년 동안 살았는데 우리는 헬스 이슈 아무것도 없고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지. 아니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유난하게 몰드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는데 네. 되게 특별한 그죠. 경우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와, 얘네들 배짱 대단한데.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바이어가 그러면 우리도 이참에 몰드 인스펙션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아주 샅샅이 뒤지고 그다음에 홈 인스펙션도 아주 심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터마이트 인스펙션도 심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컨트랙터 부를 사람 다 부르고 스트럭처에 문제 없는지 크롤 스페이스까지 다 뒤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샀거든요, 그 집을. 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디스클로저를 할 때 이건 정말 솔직하게 쓰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그럼 이제 쓰기 전에 이것도 써야 돼요. 그러지 않아? 그렇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 쓰세요. 다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연이 얘기한 거는 한 분은 그냥 없다고 한 바람에 굉장히 힘들어진 거고 한 분은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도 있었어. 조치를 취하진 않았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검사 세게 하고도 그 집을 팔을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왜냐하면 첫 번째 경우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거를 넘어갔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워닝을 준 거예요, 이미 셀러가. 그러니까 바이어는 빡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해야 되고 이게 뭐 수를 당하고 그건 나중 어쨌거나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내가 그게 파는데 불리할지라도 내 양심껏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집이 다 문제가 있지. 집이 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있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별 문제 없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쳐서 지금은 괜찮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치 그걸 쓰면은 이 집이 안 팔릴 것 같고 꼬치꼬치 물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이제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거를 꼭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근데 그 질문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꼬치꼬치 묻거나. 질문이 뭐 이런 거예요. 뭐 안 어려워. 너 이 집에 살 때 뭐 물 샌 적 있었니? 뭐 한 적 있었니? 그거예요. 한 적이 있었으면 있다고 쓰면 돼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뭐 안 되는 뭐 어플라이언스가 있니? 그럼 뭐 지금 현재 안 되는 게 없으면 예전에 있었어도 안 되는 게 없으면 지금 괜찮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대답에 yes or no만 충실하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HVAC 히팅 에어컨을 뭐 바꾼 적이 있냐?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그 전에 주인이 바꿨으면 나는 그게 안 바꿨으면 나는 노하면 되는데 previous owner가 언제 바꿨다고 들었다. 내가 아는 것만 쓰면 돼.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내가 best knowledge를 쓰는 건데 이거를 안 쓰려고 애쓰는 거는 피하시다. 쓰는 게 좋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는 만큼 꼼꼼하게 쓸수록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어떤 셀러의 디스클로저를 딱 받아보면 야, 이 사람 됐어. 딱 하는 느낌이 와요. 예,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야. 이게 깨끗해갖고 노만 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디스클로저를 제대로 했구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스클로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바이어한테 트러스트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 게 또 있고 또 이제 아까 우리가 지하실에 크랙이 있는 집들이 가끔 있어요. 지하실에 가면은 안 꾸며진 지하실 또는 뭐 거라지에도 크랙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 바이어들이 가끔 크랙이 이렇게 많아요. 바닥에. 바닥에. 그러면 이게 뭐 이 집이 날림으로 지었네요. 손님들은 말씀이 많으셔. 근데 이게 헤어 크랙이에요. 헤어 크랙. 헤어 크랙은 한 8분의 3인치 이하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어 크랙은 머리카락 정도의 크기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concrete이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세틀먼 크랙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미리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셀러 입장에서도 헤어 크랙이 있는 걸 가지고 만약에 그건 별일이 아니지만 만약에 그게 헤어 크랙보다 좀 크고 어딘가에 또 벽에 크랙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를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면요, 바이어가 왔을 때 굉장히 신뢰감이 가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 또 침리 같은 거, 좀 벽돌로 된 사면 벽돌집 침리 있잖아요. 근데 그 침리에서 좀 사건들이 많아요. 침리 안으로 물이 새가지고 집이 누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걸 다 이렇게 그 메이슨리가 다 이렇게 벽돌로 쌓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침리가 약간 기우뚱한 집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벽돌의 크랙이 이렇게 간 집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내가 우리 집에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하면 사실 스트럭처럴 엔지니어 그렇게 안 비싸요. 그냥 홈 인스펙션 정도 불러가지고 확인하고 make sure를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셀러가 하실 일이고, 그 말고는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요즘 집이 잘 팔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고 업데이트 하나도 안 하시고, 그래서 갔는데 뭐 우리는 이 집에서 20년 잘 살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만약에 컨트랙터를 불러갖고 부엌을 리노베이션 하고 이러면은 석 달이 걸리지, 6달이 걸리지, 안 어떻게 되지. 못 팔지. 못 팔지. 이제 그런 경우는 그냥 차라리 우리 집이 업데이트가 안 되었다.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해서 팔고 바이어한테 모든 걸 그냥 본인의 테이스트로 할 수 있도록 놔두시는 게 낫지. 어중간하게 여기 그냥 좀 눈 가리고 좀 아웅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말하니까 찔리는 게 많죠. 아니 이제 못자국 같은 것도 벽을 다 칠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 카바를 살살살살 잘 하고 나오려고 하지. 나도 이민 초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딪힌 거지. 그러니까는 못자국을 없애는 방법이라든가 뭐 팬을 좀 닦아내는 방법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좀 홈디포에 가셔서 들여다 보시면 돼요. 그 인터넷에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쉽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부엌을 보면은 한국 분들이 왜 밥솥이 있잖아요. 밥솥. 뭐 이렇게 밥솥도 있고 뭐 에어프라이어도 있고 뭐 이렇게 뭐가 많아. 그러니까 그걸 조금 우리가 디클러러라고 하는데, 집을 팔려고 할 때는 좀 디클러링을 하셔야 돼요. 그 약간 간결하면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뭐 조금 안에다가 넣어 놓으시든지 캐비넷에, 그다음에 옷도 막 여기저기 하시는 것보다 조금 가리고, 좀 가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이어가 딱 집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집을 보는 동선들이 있어요. 딱 들어가면 뭐 예를 들면 오피스 보고 다이닝 보고, 그리고 쭉 들어가서 거실로 갔다가 거실에서 이렇게 다 돌아보고 부엌 보고 이렇게 하는 동선에 물건들이 많으면 이따 바이어가 일단 바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집은 되게 좁구나. 그죠? 좁아 보인다. 네, 좁아 보이죠. 그러니까 좀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디클러리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디클러를 딱 하셔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그냥 거라지에 쌓아두시더라도 어차피 이사 가실 거니까 미리 그걸 좀 하시는 게 집이 좀 넓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밥 안 해 먹는 집 부엌처럼 해놔야 되더라고. 좀 뭐 잡지에 익스트림리 하자면은 뭐 그렇고, 또 쇼잉 오면은 뭐 베이크 하시는 분도 있고 커피를 내리시는 분도 있고, 그 좋은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도 하시고, 또 어떤 집에 가면은 뭐 그 화면에 막 아주 멋있는 그림과 음악이 나오도록 이렇게 틀어놓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는 깔진 안 하시더라도 조금 노력을 하시는 게 좋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집을 내놓으면 한국 사람만 내 집을 보러 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다양한 인종이지만 특별히 미국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어떤 그룹들이 온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받아되는 게 뭐예요? 난 냄새일 것 같아.
머리가 띵하고 아프지.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아, 김치 냉장고가 뭐냐고 물어봐.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나는 김치 냉장고 우리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맥주 넣어놓으면 거기 되게 온도가 맛있거든. 여기 아주 right temperature for beers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다른 문화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부엌에 냉장고가 있는 그리고 한국 분들은 유난히 냉장고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냉장고를 2대를 바로 이렇게 두시는 분도 있고 그라지에 한 해 꼭 있고. 김치 냉장고 또 두고 뭐 이제 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떼수건. 욕실에 갔는데 빨간 떼수건이 거기에 걸려 있어. 되게 의외의 곳에서 바가지. 걸린다. 바가지? 물을 넣어갖고 뭐라 이렇게 손을 씻는지 발을 씻는지 모르겠는데 세수대 바가지에 떼수건까지 딱 있어. 그러니까 우리 샤워하는 문화잖아요. 근데 for some reason 그런 게 보이면 이게 왜 필요하지? 그런 question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만 알 수 있는. 야, 아니 집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머리가 아픈데 이제 그래 스트레스 쌓여. 이사 가려고 생각하고 짐 싸는 것만도 머리가 아픈데 집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사실은 좀 짜증이 나고 나도 또 보러 다녀야 되잖아. 아까 역지사지라 그런 것처럼 내가 보는 집이 눈에 좋은 집이 좋은 것처럼 내 집도 그러면 좋다. 근데 이제 현재 마켓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좀 깨끗하게 내놓으면 잘 나가죠. 나가 돈을 더 받을 수 있죠. 그럼요. 네. 노력한 만큼 더 받아요. 그럴 것 같아. 근데 나는 집을 팔면서 억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 해놨을 걸. 그건 definitely 맞아요. 그래서 아까 뭐 팔라고 리마를 하잖아. 그러니까. 리마를 해서 살지 왜? 그건 맞아. 그러니까 뭐 지하실이 있다. 그러면 꾸며서 인조이 하세요. 충분히 우리 패밀리가 같이 게더링도 하고 거기서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노래방도 하고 즐기시다가 팔아야지 그거를 팔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지금 그거를 만약에 꾸미시면 10만 불이 더 든다고 쳐요. 근데 10만 불 못 뽑아요. 더 못 뽑으니까 분명히 그거는 인조이를 하시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리모델링까지 하거나 아니면 뭐 카펫을 갈거나 막 이러는 걸 보면 살면서 그냥 해놓고 깨끗이 청소만 하고 팔았을 걸 막판에 남 좋으라고 내가 이런 걸 하는구나. 맞아. 이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그 어떤 집이라는 거는 딱 들어갔을 때 이 패밀리가 정말 이 집에 프라우드하고 이 패밀리가 정말 러빙 패밀리구나가 느껴지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을 바이어도 사고 싶어 해요. 그게 딱 공기로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싸한 집이 있고 온기가 샥 느껴지는 집이 있어요. 제가 영혼이 좀 맑다 보니까 스피리추얼리 다 느껴지는데 그냥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집을 우리 이렇게 그래 그런 에너지가 있어. 네, 그런 것들을 바이어도 다 느끼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그런 집을 많이 꾸미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전세 사기라는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갖고 젊은 사람들이 집을 뺏기고 나가 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조이스는 굉장히 낯선 단어고 조회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집을 살 때 이게 린이 걸렸나 이런 거를 한국에서는 사실은 사는 사람들이 그걸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그걸 다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조지안 주는 변호사가 변호사가 안 해도 당신도 찾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이제 클로징을 컨덕트를 하니까 변호사 비용을 내고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는 거고요. 먼저 켈리 같은 주는 타일 컴퍼니에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처음에 이제 집을 방문을 하면 이분이 이 집 주인인지 확인해야 되죠. 워런티 디드를 주십시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포토 아이디도 봐야지. 이분이 이성함이 맞는지 혹시 모를 프로드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뉴스 봤어? 불과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 집을 내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집을 내놓고 미리 이사를 갔어. 집은 정말 깨끗하게 아주 해서 빈집으로 딱 놓고 그런데 그 집에 모녀가 들어와서 살았어. 사는 거야. 어. 그거 봤어 뉴스? 모녀가 들어와서 살아서 부동산에서 그 집을 보러 갔더니 이 모녀가 여기 우리 집이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내쫓았어.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걸 다 카메라로 찍었어. 찍고 주인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주인이 왔어. 주인이 와서 바로 못 내쫓아. 그래서 그걸 코र्트에다가 신고를 해서 코र्트에서 얘네를 나가게 하는 코र्트 오더를 받아서 나갔어.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무슨 일이 있어? 해머로 집을 다 부셔놓고 나갔어. 해머로. 벽, 뭐 부엌, 그 어플라이언스 이거를 다 벽을 그냥 보통 부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망치로 두드린 다음에 이거를 다 잡아 뜯었어 이렇게. 그래서 벽이 구멍이야. 그리고 뭐 부엌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기자가 가서 다 찍어서 나왔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집을 내놓은 리스팅을 보고 갔대. 거기 산 사람. 그 집이 지금 오큐파이가 안 됐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간 거야. 그 모녀가 등치가 엄청 크고 힘도 세게 생기신 분인데 거길 들어가서 자기네 매트레스 놓고 그 집을 자기네 집이라고 사는 거야. 아유, 근데 그걸 주인이 와서 바로 못 내쫓고 코트 오더를 받아서 일주일 후에 니네 나가라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집을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나간 거야. 그래서 집을 내놓을 때 엄청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럼 리스팅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오큐파이 안 돼 있다고 그 리스트에 나오는 모양이야. 베이컨이라고 나오겠지. 그렇게 나오니까 그 집을 찾아간 거야. 그 집에 알람도 안 돼 있었고. 그러면 진짜 뭐 이렇게 열어서 안 되면 유리 하나 깨고 들어와도 뒷문으로 들어오면 그 동네 사람들은 몰라. 그 사람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 후 뉴스는 없어. 거기 사건에서만 뉴스가 나오고 그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왔는데. 그건 스몰 클레임보다 더 되겠는데 데미지가. 아니 그 사람들은 도망갔어. 데미지는 완전히 집을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갔다니까. 그렇지 하기야 뭐 그 사람들 무슨 신원을 없어, 가지고 없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었겠네. 도망만 간 거고. 그래서 이제 집을 내놓고 이사를 나가시는데 이 집을 빈집으로 급하면 그럴 수 있잖아. 잡이 갑자기 되고. 그랬을 때 좀 팁 같은 게 있을까? 에이전트를 잘 만나시면 돼요.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럼. 들어가 봐야 되고 그러지 않아? 억세스를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라니까.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어야지만 쇼잉이 가능한 거고. 근데 이게 아니면 박스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이 대사건이 된 거야. 야, 오 마이 갓. 그래서 집을 그렇게 내놓고 집을 비우는 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요즘은 근데 그런 분이 많으시거든. 먼저 사시고 파시는 분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지. 멀티 오퍼인데. 만약에 집 못 찾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먼저 무조건 사고 뒤늦게 파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하셔야 되죠. 예. 알람도 미리 끊으면 안 되고. 그래, 알람은 놔둬야겠네. 그리고 또 쇼잉하는 집이니까 유틸리티도 온 돼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살기가 더 좋았지. 그렇지. 와. 아니 너무 깜짝 놀란 뉴스라서 우리 돈나님들하고 쉐어하는 거예요. 아, 집을 나는 그런 일 당할 때. 일은 없다. 에이전트는 또 그런 일을 당하네. 그렇지. 에이전트 세이프티도 되게 요즘 이슈가 많이 돼서. 그분이 그러네. 카메라를 들은 네. 이유가 예. 엄청 공격적이고 막 밀고 나가라고 그렇게 그렇지.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 오픈하우스를 또 우리가 집을 팔려면 오픈하우스를 가끔 하는데 거기서도 사고들이 생겨요. 오픈하우스니까 오픈 투 더 퍼블릭 하면은 물론 오픈하우스 종류가 있어요. 뭐 캐러반, 에이전트 캐러반을 하면 에이전트만 오고 그다음에 퍼블릭에 오픈하면 애니바디 오픈하우스 요즘 앱 보면 어디서 오픈하우스 하는지 다 맞아. 나오잖아. 나도 그래서 갔어. 네, 그래서 아무나 올 수 있거든요. 아무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에이전트 세이프티가 되게 빅 이슈가 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되게 위험한
자기 혼자 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남편하고 항상 같이 서로 그러네. 네, 서로 로케이션 다 확인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멀리 가거나 이럴 때는 꼭 챙기잖아요. 그 점프 스타터 이거 그 이후로 제가 점프 스타터 챙기고 그다음에 구급 그 비상약 이런 거 다 챙기고 페퍼 스프레이. 페퍼 스프레이, 플래시 이런 거 다 챙기고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오픈하우스 할 때 사고들이 생기기 때문에 혼자서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에이전트 여러 명 같이 하거나 그러네. 항상 문 열어놓고 사람 들어오게 하고 문 안 닫고 있거나 뭐 그런 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데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무슨 진로 같은 데 내놓으면 본인한테 연락 오잖아. 그럴 때도 있죠. 그러면은 그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잖아. 그 누가 오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집에 혼자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둘이 있어도 위험하죠. 뭐 그거는. 그럼. 아니 보통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집을 내놓으면 지금 언니가 말한 건 for sale by owner 얘기하시는 근데 이제 거죠? 집을 네. 보러 왔을 때는 집을 보러 왔을 때는 주인이 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for sale by owner를 하면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주 awkward한 situatio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가 문 열어주고 나가던가.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근데 거에 이제 그렇게 대해서, 되면은 트래킹이 안 되는 게 에이전트가 쇼잉을 하게 되면 그치, 집에 아이디나 뭐 물건이 이런. 집에 물건의 귀중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클레임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면 물건이 없어져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를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아는 바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놓고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집을 보여줄 때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몇 명 같이 있는 게 좋다 이런 뜻이네. 아유 참네. 하여튼 요즘은 아직까지도 집은 셀러 마켓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어 마켓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는 지역은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멀티 오퍼가 아직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집을 내놓으면 팔린다. 그런데 집을 가치 있게 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조연이 설명한 대로 좀 해주시면 훨씬 가치를 높여서 집을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집 팔기 쉬우니까 사실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돈만 벌을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파면 나오나?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지식 나눠주시고 재미있는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